네, 안녕하세요. 오현진 팀장입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12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에 대한 뭐 산타랠리 이런 부분 기대감들 그동안 지속적으로 언급되고는 있지만 산타 랠리는커녕 산타의 머리카락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전망이 좀 불투명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당분간의 전망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시황적인 부분은 제 다년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 반복 학습으로 좀 체득이 됐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잘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시황을 꼭 참고를 하셔서 성공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가지기는 어려워요. 그런 만큼 시장 전체적인 베팅보다는 개별적으로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고 그런 종목군들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부담스러운 요인이 많습니다.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그 휴지기로 접어드니까 그렇다 쳐도 무역 분쟁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뚜렷한 진전이 없어요. 물론 간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생산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들이 있긴 한데 지금 무역 분쟁에서의 핵심은 관세 인하가 아닙니다. 양국이 관세를 아무리 내려주고 뭐 예외를 시키고 이런 조치가 난다고 글로벌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뭐가 해소가 돼야 되냐? 지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술 굴기예요. 그 중국 제조 2025를 보시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지금 양적 성장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적 성장으로 나라의 전략을 바꿉니다. 그럼 질적인 성장을 하려면 뭐예요? 기술 발전, IT, 4차 산업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타국에서 이제 기술도 빼돌리고 얼마 전에 국내 상장 기업 톱텍이 중국에 이제 기술 유출을 한 그 사례가 좀 적발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미국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핵심 기술을 중국이 자꾸자꾸 빼나가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한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최소한 중국이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혀오겠죠. 그럼 미국 IT 산업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져요. 이 첨단 산업 관련한 입장이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지속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이걸 계속해서 억누르려고 하죠. 큰 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워요. 간밤에 나온 기사를 보시면 미국이 중국의 해킹과 지식재산권 도용에 대해서 공개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뭐죠? 중국의 기술을 베끼는 식으로 따라오는 부분을 미국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은 단기간에 해소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의 상단을 계속해서 누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월 초에 그 12월 초라는 것은 1일부터 이제 그 10일까지를 의미하는데 12월 초에 한국 수출을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한 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 한국 같은 경우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계속해서 양호한 그 상황을 보였어요. 근데 12월 들어서는 수출이 약간 꺾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부각되고 있다는 거예요. 12월 전체 수출 결과가 1월 달 초에 나올 텐데 이때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 지표로 확실하게 확인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분명히 부담을 좀 크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실적입니다. 아직 실적 시즌은 아니지만 국내 코스피 기업의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6개월 전 대비해서 10% 이상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런 실적 하향 조정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예상치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모두 국내 시장엔 악재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상단은 막힌다라는 거예요. 얼마에? 기술적으로는 2150포인트. 그래서 당분간은 이 2150포인트를 빠르게 뚫어내기는 어렵습니다. 12월 끝날 때까지 못 뚫어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다면 시장이 하락할까?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악재라고 언급드린 게 뭐예요? 일단 브렉시트는 잠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니까 차치하고 미중 무역 분쟁, 국내 수출 둔화 우려, 국내 내수 부진도 물론 악재일 수 있고 코스피 4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향 이런 부분들이 강한 악재로서 남아있는데 이게 새로운 악재가 아닙니다. 그동안 부각됐던 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는 거. 국내 증시가 2018년 들어서 계속해서 빠진 이유가 뭐죠?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무역 분쟁 우려감,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 우려감도 있을 수 있고 내수 불안, 수출 둔화 우려, 실적 둔화 우려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주가를 밀었고 지금도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에요. 그러면 뭐죠? 시장은 어느 정도 적응을 했어요. 이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하방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포인트 초반은 코스피 PBR 0.9배 수준입니다. 항상 보시면은 그 뉴스에서 PBR 1배 미만 가격 매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PBR 1배 밑으로 갔다고 해서 시장이 무조건 반등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 PBR 1배 밑에 주가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적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1배 밑에서는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크게 밀리지 않으려는 성질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PBR 0.9배까지 밀렸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올라갈 모멘텀은 없어도 급락할 우려감도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지수 하방은 어느 정도 경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 보시면 그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실리지는 않았어요. 파는 세력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지수의 하단은 2000포인트 초반선에서는 충분히 지지가 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당분간 시장은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코스닥 지수도 크게 다르진 않다라고 봅니다. 상단은 710, 하단은 650 정도에서 역시 박스권을 보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그런 시장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은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렇다고 과도한 기대도 할 수 없겠죠. 요즘 보시면 정치 테마주, 수소 테마주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돕니다. 시장이 지루하다는 증거예요. 지금이 상승장이면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우상향. 그러면은 개별주의 세력들이 눈을 돌릴 일이 딱히 없어요. 어렵지 않게 수익을 보니까. 근데 지금은 바이앤홀딩 전략으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테마주에만 시장이 집중하고 집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현재 이런 개별주 장세는 어때요?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망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략적인 측면은 이번 주는 내수주를 좀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시면은 그 수출주, IT주, 화학주 비롯해서 수출주는 대부분 약합니다. 역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을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좀 약한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내수주로 분류되는 유틸리티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유통주, 음식료주 상승하거나 아니면 상승하지 못해도 충분히 버티는 흐름 정도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수주의 상대적인 강세가 조금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를 이제 업종 차트로 보여드리면 음식료 업종 차트입니다. 어때요? 견조하죠? 네, 견조합니다. 오늘 추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섬유 의복은 약하고 종이목재, 그 다음에 화학 섹터 오늘은 좀 반등하는데 수출 섹터죠. 네, 좀 약하죠. 의약품 넘어가고 비금속 광물, 철강도 수출 섹터입니다. 오늘은 좀 반등하는데 약하죠. 기계도 조금 약하고요. IT 말할 것도 없이 약하죠.
네, 운송 장비, 오늘 수소차 이슈 때문에 이제 현대차가 급등을 했고요. 유통주 어때요? 내수주죠. 버팁니다. 전기 가스 내수주죠. 네, 한국전력의 요금 인상 기대와 함께 반등합니다. 통신주 내수주죠. 네, 5G가 있지만 어쨌든 내수주로의 방어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내수주의 상대적인 강세가 이번 주는 조금 더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하나 더 언급드리면 유가도 보셔야 돼요. 국제 유가가 하락세가 조금 진정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이제 50달러 밑으로 크게 깨지진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WTI 관련된 상품, 뭐 예를 들면 ETF 원유 선물이 됐든 아니면은 ELS 원유 관련된 상품, 너무 리스크 높지 않은 거, 그런 부분들로 대체적인 투자를 하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에 제가 국제유가 관련해서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그걸 보시면은 유가 예측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도 좀 안정이 돼야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국내 시장은 어쨌든 IT 중심이기 때문에 IT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애플이 반등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애플 주가인데 우하향이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 우하향 기조가 일단 뚫려야 됩니다. 추세적으로는 적어도 185는 돌려내야 추세 전환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의 주가 하락이 좀 진정이 돼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을 하고 시장이 견인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전망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일단 좀 박스권,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마찬가지. 기대할 것도 없지만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도 없어요. 개별주에 집중해서 매매하시면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고, 앞서 언급드렸듯이 수출주보다는 내수주가 이번 주에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 관련된 방송은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